제74장 향유고래의 머리 비교 연구. 지금 여기 큰 고래 2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누워있다. 우리도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누워보자. 당당한 이절판 고래 중에서도 향유고래와 참고래는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인간이 정식으로 사냥하는 고래는 이 두 종류뿐이다. 낸터컷 사람들에게 이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다양한 고래들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2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두 고래의 외관상 차이는 주로 머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두 고래의 머리가 피커드호의 양쪽 패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판을 건너기만 하면 두 종류의 머리를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다. 실용고래학을 연구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우선 이 두 개는 머리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인상을 준다. 확실히 향유고래의 머리와 참고래의 머리는 둘 다 거대하다. 하지만 향유고래의 머리는 수학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반면 참고래의 머리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균형과 조화가 결여되어 있다. 향유고래의 머리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향유고래의 머리를 보면 위험이 넘쳐 흐른다는 점에서 향유고래가 여러분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을 무심결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향유고래의 경우는 머리 꼭대기에 흰 점과 검은 점이 뒤섞여 있어서 이 위험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그것은 고래의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하다는 표시다. 요컨대 이 향유고래는 고래잡이들이 전문 용어로 백발고래라고 부르는 늙은 고래다. 둘째, 이 두 개의 머리에서 가장 비슷한 부분, 즉 가장 중요한 기관인 눈과 귀를 살펴보자. 머리의 훨씬 뒤쪽과 입의 귀퉁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속눈썹이 없는 어린 망아지의 눈과 비슷한 눈을 찾을 수 있다. 거대한 머리와는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 작은 눈이다. 그런데 고래의 눈은 이처럼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물체를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앞에 있는 물체도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요컨대 고래의 눈은 사람의 눈과 요컨대 고래의 눈은 사람의 귀가 달려있는 부위에 있다. 귀를 통해 옆으로 비스듬히 물체를 보면 어떻게 될지 스스로를 상상해보라. 옆으로 직선을 그으면 거기에서 앞뒤로 30도 정도의 범위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여러분의 철천지 원수가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올 때와 마찬가지로 환한 대낮에 비수를 들고 바로 앞에서 다가와도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은 등을 2개 갖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안면도 2개를 갖게 된다는 뜻이다. 인간의 안면은 눈이 있어야만 비로소 안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해낼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의 눈은 양쪽 눈이 아무런 자각 없이 2개의 시력을 합쳐 둘이 아니라 하나의 영상을 뇌에 만들어내도록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고래의 눈은 기묘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몇 입방미터나 되는 크고 단단한 머리가 두 눈을 완전히 갈라놓고 있다. 마치 골짜기의 호수 사이에 높은 산이 솟아있는 곳과 마찬가지다. 독립되어 있는 각각의 눈이 제공하는 영상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래는 이쪽 눈으로는 이쪽 경치를 또렷이 보고 저쪽 눈으로는 또 다른 경치를 또렷이 볼 게 분명하다. 하지만 이쪽과 저쪽의 중간은 완전한 암흑이며 고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실 인간은 2개의 창틀이 합쳐져 하나의 창을 이룬 초소에서 세상을 내다본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고래의 경우에는 이 2개의 창틀이 따로 분리되어 별개의 창 2개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고래의 시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포경업에서는 고래의 눈이 지닌 이런 특수성을 늘 명심해야 하고, 독자들도 다음에 나올 일부 장면에서는 그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고래의 이 시각 문제에 대해서는 기묘하고 당혹스러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암시를 주는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다. 사람은 밝은 빛 속에서 눈을 뜨고 있으면 사물을 보는 행위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자기 앞에 있는 사물은 무엇이든 자동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은 넓은 범위 안에 있는 사물을 한눈에 대충 훑어볼 수는 있지만 두 가지 사물을 아무리 크거나 아무리 작아도 동시에 세밀하고 완전하게 살펴볼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으로 알게 될 것이다. 물론 두 물체가 나란히 놓여 있고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는 예외다. 하지만 두 물체를 떼어놓고 각각의 물체를 완전한 어둠으로 둘러싸면 어느 한쪽에 정신을 집중하여 관찰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은 의식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그렇다면 고래의 경우는 어떨까? 고래의 두 눈은 본질적으로 동시에 작용할 게 분명하다. 그런데 고래의 뇌는 인간의 뇌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복합적이며 명석해서 서로 반대쪽에 있는 별개의 두 경치를 동시에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고래야말로 놀라운 존재를 하겠다. 한 사람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별개의 두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비유는 아무리 엄격하게 검토해도 전혀 부적당한 비유가 아니다. 터무니없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일부 고래들은 서너 척의 보트에 포위당했을 때 유난히 우왕좌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런 고래들은 흔히 겁을 먹고 놀라기 일쑤다. 이것은 따로 분리되어 있고 게다가 정반대인 시각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데 간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고래의 귀도 눈 못지않게 기묘하다. 고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기 있는 두 개의 머리를 몇 시간이나 살펴보아도 귀라는 기관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고래의 귀에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귓바퀴가 전혀 없고 귓구멍은 귀쪽조차 끼울 수 없을 만큼 작다. 귀는 눈보다 조금 뒤에 숨어 있다. 향유고래와 참고래의 귀에서는 중요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향유고래의 귀는 바깥쪽으로 뚫려 있지만 참고래의 귀는 막으로 덮여 있어서 밖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고래처럼 거대한 생물이 그렇게 작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토끼보다 작은 귀로 우레소리를 듣다니 신기하지 않은가? 하지만 고래의 눈이 허셜의 망원경 렌즈만큼 크고 귀가 성당 입구만큼 넓다면 고래는 더 멀리까지 볼 수 있고 고래의 청각은 더 예민해질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려고 애쓰는가? 그보다는 마음을 예민하고 섬세하게 하는데 노력하라. 이제 지렛대든 죄송합니다. 이목성 소변 본다고 일어났어? 잠깐 와봐.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